방송 작가하겠습니다. 4, 2, 1. 네,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와 같은 9 to 6로 일하는 직장인들은 되게 자유롭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프리랜서를 되게 동경하기도 하잖아요. 주위에 이제 이런 프리랜서 계약들을 좀 살펴보면 무늬만 프리랜서고 일은 직원처럼 시키는데 막상 그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직원처럼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금 신고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실 때나 아니면 재직 중에도 내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프리랜서의 차이는, 프리랜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본급도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합의된 방식대로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아니면 능력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이제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그 이하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일주일에 52시간 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이제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민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적으로는 좀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기본급도 주면서 계약서만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다 아니면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를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만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임 계약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판례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더 가깝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은 만에 하나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제 법적 분쟁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좀 업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송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 작가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42%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제 방송 작가가 총 15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퇴사하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129명이 구제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방송국 3사가 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다시 이제 근로계약을 맺은 작가는 한 18명, 그러니까 20명도 채 안 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송국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 외에도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 작가나 PD,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이런 방송국을 상대로 구제 신청과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방송국들의 잘못된 관행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 강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법원 판결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트레이너는 최근에 분쟁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고 내가 이제 만들어낸 뭐 수익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가져가는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영업을 해서 그 비율만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을 보면은 일정한 뭐 수업에 대한 제한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되고 일정한 지휘 감독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늬만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라는 식으로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해버리면은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지휘 감독을 나타낼 수 있는 징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시는 게 좋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될지 궁금하실 때는 뭐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증거 수집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계약서부터 근로계약서를 쓰면 가장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회사에서 일단 위임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라 라고 하면 좀 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계약서 제목이 이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부분은 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계약서 내용에서 근로 시간과 장소가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하는지, 그리고 기본급이 시간 단위로 이제 얼마 이렇게 정해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수업 단위로 얼마 이렇게 일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좀 근로자로 볼 만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뭐 출근해야 되는 시간과 퇴근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근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프리랜서는 본인이 이제 조율을 할 수 있고 배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일정한 배분을 해주면서 지휘나 명령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모두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라면은 여러 가지 업무도 좀 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한다거나 업무를 이제 따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이제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는 징표가 확인이 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업무만 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PT뿐만 아니라 헬스장 운영을 위해서 뭐 청소나 시설 관리, 꼭 필요한 부대 업무까지 맡긴다면 이것도 근로자로 볼 만한 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작은 증거라도 모아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이제 근로자성을 다툴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지담에서도 이제 헬스장 트레이너 사건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 관련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